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이제 군포센터 가족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시작하면서 우리 김석호 센터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이제 그 금년에는 안전교육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KDFS 가족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육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이렇게 이제 1시간 투자를 해서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기왕에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집중하고 호응해 주셔가지고 유익한 시간 되기를 기대하고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3, 4분기 교육인데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오늘 이제 군포센터는 지난번에 우리 한번 날 잡았다가 그때 이제 그 폭우 침수 피해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일정 겹쳐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해가지고 오늘 시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이 안전교육 오늘 이제 1시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그리고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알아보고요. 상반기 평가 대비 한 그 우수 사례를 공유해서 하반기 평가 대비하는 데 참고해 주시는 내용도 포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으로 우리 행복한 이터를 만듭시다 이런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왜 고객 서비스를 강조할까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고객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객을 중요하게 인정을 하고 그걸 이제 일찍 실천하셨던 분들이 크게 성공을 하셨어요. 그 이제 이분은 우리 월마트 창립자인 이제 샘월트님이에요. 이제 이분이 우리한테 고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에게는 고객이 있으며 그 고객은 자신의 돈을 다른 곳에 다 써가지고요. 회사의 모든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요. 세계 최고의 그 월마트를 창립을 해서 유통업체에서 아주 성공을 거둔 분이었어요. 다음에는요. 고객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분 중에 제일 부자였죠. 빌 게이츠입니다. 이 빌 게이츠는 가장 많은 불편을 느낀 불편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컴퓨터에 그런 이제 이 운영 소프트웨어를 보급을 해서 앞서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이분이 그런 이제 앞서가는 최고의 그 이제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가지고요. 이용하면서 고객들이 이거 불편하다 이런 거 좀 개선해라 이게 문제다 이런 거를 막 줄기차게 불평불만하는 고객들 말을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요.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가장 앞선 기술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어요.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고객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일본의 요리사였어요. 이분이 한국 손님들은 단순 솔직해가지고요.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맛이 이상하면 이상하다. 짜면 짜다. 매우면 맵다. 쓰다. 이거를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불평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불평은 하지 않지만 대신 다시는 오지 않고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평을 얘기하는 한국 손님들이 고마웠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일본의 유명 요리사 이제 아베 고이치라고요. 이분이 이제 우리 국내에 와서 그런 이제 요리를 하는 이제 셰프로 활동을 했는데 한국 손님들 덕분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그 고객들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고객이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이제 딱 보면은 고객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 아주 유용한 기능을 하는데 가끔은요,
진상 고객이 있어요. 우리 군포센터에도 와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진상 고객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는지 오늘은 이제 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이 친절한 고객 서비스하는 이 창구 직원은요, 잘못이 없어요.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가지고 3회 오류 나와가지고 시스템이 딱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 손님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업무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 진상 고객은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 힘들게 하는지 그 괴롭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명찰을 보고 서우진, 너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딱 협박을 해놓고요. 이 진상 고객은 딱 가서 어떤 짓을 했나 하면은 은행 본점 게시판에다가 민원, 악성 민원을 올렸습니다. 어느 지점에 갔더니 정말 이렇게 이제 업무 불친절하고 안 된다고만 하고 내 업무 처리를 못하고 하는데 그 불친절한 직원 잘라야 된다고 막 악성 민원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점장한테 전화 걸려와가지고 그 민원 빨리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진상 고객을 초청을 해가지고요. 이 담당 직원을 불러서 사과를 시키는 거예요. 예, 사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 직원은 정말 인내심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끝까지 그 마음의 평정심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제 친절을 지키는데요. 근데 이 진상 고객은 직원들을 괴롭히는데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 사과하는 게 마음이 없다고 이렇게 그냥 딱 꺾어버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난처해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이제 딴 거 필요 없고 이 폴더사 90도로 숙이면서 3번 잘못했습니다를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하니까 아니 이제 이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딱 망설이는 순간에 그럼 뭐 이제 저 본사 게시판하고 금융감독원 게시판에 민원으로 도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불친절하고 이렇게 이제 사과 요구해도 사과도 안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전쟁이 확대가 되면 결국은요. 이 여직원은 잘못이 없지만 이게 문제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이 지점도 순환을 당하고 그 은행 전체가 순환을 당하는 거를 이미 이 악성 진상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이 순간에 이 여직원은요. 이 진상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깨끗이 이렇게 그냥 90도로 숙여서 잘못했습니다. 3번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더 이상 이 내 위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를 예방하고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싸움으로 나가면은요 그동안에 잘 참고 열심히 했던 거는 다 이렇게 사라지고 이 화를 내고 열 내고 이렇게 이제 고객하고 부딪혀서 싸움 벌였던 것만 이 문제가 돼서 또 새롭게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직원은 이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빨리 해결하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숙여서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됐는데 지금 많은 동료 직원들이 지금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응? 우리가 뭐 이렇게 동네 북이냐? 우리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열을 올리는데 실제로 지금 화내는 남자 직원 있죠? 이 직원은 신입사원이에요. 아직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 체질이 아직 안 된 세상에 이렇게 경험이 좀 적은. 그래서 우리 뭐 잘못했냐? 이거 한번 뭐 따지고 싸워보자는 이 마음이죠. 그런데 이게 고객과의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는 저런 진상 고객 만나면은요. 이렇게 조기에 잘 수습하는 게 오히려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거고요. 이거 이미 이 진상 고객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요. 이 사과한 직원한테 잘못이 없는 걸 이 은행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이 은행 여직원이 나중에 이제 또 승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객 서비스는 진상 고객을 만났을 때 이렇게 조기에 잘 수습하는 걸로 그렇게 잘 대응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늘 이제 이번에도 이제 우리 하반기 평가 때도 보니까 CS 분야의 체크리스트에 이 친절한 인사가 아주 제일 중요한 걸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인사를 받을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눈을 딱 마주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친절한 인사지. 이 웃는 얼굴이 아니면은요, 막 찡그리고 짜증난 얼굴, 무거운 얼굴, 슬픈 얼굴이면은 인사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정중하게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에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이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의 내용을 다 묶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친절한 인사, 겸손하고 따뜻하게 밝은 얼굴로 먼저 보고 먼저 인사하는 이런 항목들이 우리 체크리스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포센터 식구들은 잘해 주실 걸로 믿고 기대하고 당부드립니다. 자, 다음에는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금년도 1사분기에 산재 사망자가 586명이 나왔어요. 작년도 1사분기에 574명이었어요. 12명이 늘어나가지고요, 2.1%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예상 밖이에요. 금년도 1사분기에는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하면서 이제 사업주도 막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 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주마 마찬가지로 우리 센터장님, 소장님 통해서 여기 안전장비 필요한 거 다 확보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이런 이제 대처를 전부 했는데 당연히 산재 사망자 줄어들 걸로 봤는데 오히려 늘어났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시행 효과 없냐? 그래가지고 이제 원인을 쭉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망사고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물적인 장비나 이런 이제 보호장구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급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철저하게 사용하고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2년 반 동안 그냥 마스크하고 활동도 움츠러들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체력이 저하돼 가지고요, 우리 몸 상태가 전부 다 이렇게 좀 체력 저하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반사신경이나 자율신경, 중추신경 이게 다 전부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이 움츠러 있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우리는 이제 나이를 한 살씩 먹으면서 분명히 해마다 전년도보다는 우리 몸의 성능이 약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전수칙 지키는 거와 체력 관리 두 가지를 필히 꼭 기억을 해주시고 대비를 해주세요. 자, 사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건물관리 서비스에서 분야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전등교체 작업 중에 사달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 KDF에서 현장은 아니지만 천장에 있는 전등교체 작업을 하는 중에 중심을 잃고 이렇게 그냥 추락해가지고요,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자, 여기 이동식 사다리는 이 미끄럼 방지 조치를 확실하게 잘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조치가 덜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다리 작업할 때 분명히 2인 1조로 해야만 보조자가 좀 안전을 좀 이렇게 보조를 할 수 있는데 안전수칙 이거를 안 지켰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이런 사다리 올라가 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필히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안전모를 쓰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머리 막 헝클어질까 머리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거꾸로 떨어지는데 이 안전모가 먼저 벗겨져 날아가 버리니까 이 맨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거꾸로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렇게 내진탕으로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안전모는 요거 쓰려면은 이 턱끈을 확실하게 조여야만 안전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안전모를 쓸 때는 턱끈을 분명히 조인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몸이 체력이 저하돼 가지고요, 반사신경도 둔화되고 균형 감각이 저하돼 가지고요, 아주 체력 관리를 필수적으로 우리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몸풀기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몸 상태를 기분도 좋게, 컨디션도 좋게, 몸 근육 상태도 좋게 해서 작업에 들어가셔야만 안 다치고 발목 삐끗 안 하고 허리 담 절리는 거 안 하고 이렇게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또 하나, 수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전선 연결 중에 감전돼서 사망했어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이제 아주 매우 습한 상태에서 물 묻은 장갑으로 전원 코드를 꽂다가 거기 전류가 흘러가지고 감전돼서 사망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모든 전원을 꽂아 사용할 때는 이 3종 접지공사 연결해서 이게 흘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자, 꽂는 코드 2개가 잭이 들어가면은 거기 제3의 접촉점이 3종 접지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된 거죠. 또 하나, 표준 안전작업 방법과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았던 데서도 이유를 찾았어요. 그리고요, 누전 차단기를 부착한 이동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요, 전기 작업할 때는 이제 표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요. 이렇게 비 오는 날 특히 위험하거든요. 비 오는 날 전기 작업할 때는요, 이 경험이 많은 또 이렇게 전문가가 좀 더 이렇게 보고 코칭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로다가 가서 비 오는 날은 전류가 사방 많이 흐를 수 있다. 이걸 전제로 생각하고 안전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경비원이 야간 순찰하는 중에 넘어져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맨홀에 걸리는데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쳤는데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이제 사망했어요. 넘어진 요소가 사전에 보고 좀 안전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미흡했어요. 딱 이렇게 평소에 순찰 다니면서 여기 분명히 보면은 아, 여기 맨홀이 있구나. 어? 그리고 이 맨홀 주변에는 요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걸려 넘어질 수 있겠다. 이거를 미리 보고 안전조치를 거기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요, 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늘 순찰 다니는 길은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늘 염두에 두고 살펴보고 그걸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게 조명등을 휴대하고 가는 게, 야간 순찰 때는 조명등을 필히 휴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순찰을 해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같으면은 가다가 혹시 걸려 넘어져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50대, 60대 되면은요, 체력도 저하되고 코로나 때문에 또 몸도 많이 움츠러들고 이래가지고요, 넘어지는데 그냥 무방비로 넘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다친 게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이렇게 체력 관리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이거는요, 어떤 유튜버가 드릴에다가 옥수수 꽂아가지고요, 드르륵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탁 옥수수알을 따가지고 이렇게 한 입에 먹는 거를 자랑스럽게 올려가지고 그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걸 또 흉내를 낸다고 이거를 시도를 한 거예요. 드릴에다가 옥수수 꽂아가 이걸 드르륵 하려고 그러는데 옥수수알은 한 알도 못 따고요. 이게 그냥 감으면서 머리카락을 감아가지고 머리를 왕창 이렇게 이제 뽑아줘가지고 이게 회복되려면은 몇 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우리 군포센터에 근무하신 우리 직원들이 이런 뭐 실수는 안 하시지만 이 안전에 대비하는 게 어떤 모험을 즐기는 것보다는 안전 제일로 안전 수칙 철저히 지키고 안전을 첫째로 생각하는 게 필요해서 이건 이제 경종을 올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여름이 거의 다 간 것 같지만 아직도 더운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철에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열 질환이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노출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햇빛을 쏘이고 외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체온이 막 37도, 4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땀을 많이 이제 흘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사병이 온다고요. 또 하나 이제 열사병이 있는데요. 이 열사병은 너무 더워가지고요,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요, 우리가 땀을 내질 못합니다. 이 중추신경이 막 마비돼가지고요. 그래서 열사병은 더 위험해요. 자, 그러면 일사병과 열사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대비를 해야 될지. 일사병은요, 얼굴이 막 창백해지고 두통이 오고 막 어지럼 증상이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 요거 일사병이구나 이런 판단이 되면은 일단 시원한 곳으로 옮겨가지고요, 30분 이상 충분히 휴식하면서 물이나 이온 음료로 이제 수분을 공급하면은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런데 열사병은 더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열사병은요, 말이 막 어눌해지고 막 호흡이 이상해지면서 몸이 불덩이 같이 되고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땀도 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열사병은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사병이다 이런 판단이 딱 되면은 그땐 찬물이나 얼음으로다가 빠르게 체온을 좀 식혀주면서 119에 신고해가지고요, 병원에 옮겨가지고 치료를 받아야만 이건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의 체온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땀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걸로 일사병과 열사병을 구분해서 판단해가지고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제 폭염 뭐 이렇게 날씨 많이 덥다고 이렇게 이제 뉴스에 나오고 경보가 이렇게 내려지면, 특보가 내려지면은 일단 야외 활동을 안 하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원한 시간에 외부 작업을 하고 시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되게 뜨거운 시간에는 외부 작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시간 조정을 좀 잘 스케줄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 이제 또 혹시 외출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양산이나 또 이렇게 이제 마실 거 이런 걸 준비해서 뜨거운 햇빛에 대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차가운 시원한 물을 좀 자주 마시면서 이제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좀 자주 취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여름에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요, 이런 이제 우리 저 냉방기를 가동을 시키고 막 더우니까 선풍기도 풀가동하고 막 이러면은 전류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이런 접촉점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화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라도 선풍기 바람 쐬다가 자리를 뜰 때는 꼭 코드를 빼거나 이제 스위치를 꺼놓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거는 퇴근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거예요. 퇴근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봐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냉방기가 가동되거나 선풍기가 가동되는 거, 코드 꽂혀 있는 거 다 확인해 가지고 코드를 빼고 퇴근을 하셔야지, 이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이제 놓고 나가면은 거기에 불 붙어 가지고요, 화재 나면은요 우리의 일터가 큰 순환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열기 사용, 이렇게 또 선풍기, 냉방기 이런 거 이제 사용하는데 이런 스위치 꼭 꺼주시고 코드 빼주시고 이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에 집중해 성공한 사례, 제가 오늘은 좀 소개해드린 회사는 듀폰이라는 회사예요. 세계 최대의 종합화학 회사죠. 220년 전에 설립한 화약 회사였어요. 근데 여기는 이미 그 유명해진 게 1938년도에 세계 최초로 나일론을 개발해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기업 경영의 최고 목표를 안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안전한 일터가 행복에 직결된다는 거를 일찍 체감을 한 거거든요. 원래 왜 이렇게 됐나 하면은 원래 화약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화약을 만들다가 여기서 실수해가지고 아차 하는 순간 그냥 폭발하면은 모두가 그냥 건물도 날아가고 사람도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기 때문에 안전의 중요성을 일찍 실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안전 제일 이걸로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면서 이제 철저한 안전 습관을 지키는 걸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70개 나라에 진출해서 6만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최고의 가치를 이제 안전을 부여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210년 전에 이미 안전규칙을 제정해 가지고요,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 모든 교육 딱 시작 전에 오늘 교육 진행하다가 만약에 상황이 발생하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문으로 나가셔가지고 왼쪽으로 꺾으면은 외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비상구를 알려주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 고객도 한 20-30분 볼일 보는 동안에 안전을 위해서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은 출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주고 업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영 철학 중에 실천하는 철학 중에 이제 첫 번째는요,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인다는 거예요. 안전 전문 강사는요, 아침에 눈 뜨는 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 드는 시간까지 안전을 생각하면서 살피고 사례를 모으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이제 교육안도 만들고 이런 거를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안전 전문 강사거든요. 근데 모든 직원들이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보수교육을 할 때 수시로 안전 서약을 받습니다. 서약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서약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는 어떠한 불완전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 불완전한 행위 발견 시 즉시 시정토록 알려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지적을 받았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이 3가지 서약을 해가지고요. 본인 사인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서약을 하고 안전규칙을 위반했을 때는요. 징계 처분이나 해고까지 감수하겠다는 이 약속을 하고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안전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요. 여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하면은 모든 작업 딱 중단하고 그 위험 요인을 제거한 다음에 작업이 재개되도록 그렇게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안전 생활을 이제 실천하는 운동을 하는데요. 사무실에는 여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유리는 안전 유리용 접합 필름이 전부 들어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유리가 깨져도 사람이 안 다치게 그걸 대비를 이렇게 철저히 하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극장에 가서 보셨을 거예요. 비상시 나의 대피로는 어디인가 이거를 미리 확인을 하고 숙지를 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이 필기구 뾰족하게 된 거를 그냥 대게 이렇게 꽂아 놓는데 그거를 그대로 꽂지를 않고요. 뾰족한 부분이 항상 밑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꽂는 운동을 또 실천을 해요. 그리고요. 모든 문을 여닫을 때는 당기는 문, 자기 쪽으로 당기는 문으로 여닫습니다. 왜냐하면 당겨서 열 때는 문제가 없는데 밀고 나가는 문으로 열면은 반대쪽에 사람 있으면 부딪혀 다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이렇게 계단을 이용할 때는 분명히 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는 이게 이제 안전수칙에 들어있잖아요. 요거를 전부 지키는데 이거를 만약에 안전 손잡이를 짚지 않고 평지가듯이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벌점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급히 이동하다 보면은 복도 모서리에서 이 기역자로 딱 꺾인 부분에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하고 동시에 부딪혀가지고 다칠 수도 있거든요. 요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복도 모서리 바깥쪽에다가 이 볼록 거울을 설치해 가지고요. 반대쪽에 어떤 사람이 혹시 오고 있지 않나 이거를 미리 확인하고 모서리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대비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이 회사는요. 안전으로 신뢰를 쌓아가지고 세계 최고의 안전기업이 되는 거를 알리면서 220년간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해왔어요. 70개 나라에 진출해서 6만 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이게 210년 전에 안전규칙 제정해가지고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안전사고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로 이렇게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안전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렇게 이제 좀 비용도 물론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거 이미지를 구축을 해가지고요. 이 회사가 지금은 전부 팔리는 제품에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제품이 전부 안전 관련 제품이에요. 안전에 관한 이런 복장하고요. 이런 이제 보안경하고 이제 안전 장갑, 이런 이제 안전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주로 생산해서 이걸 판매를 하니까 그 이제 대개의 그 이제 나라들이 안전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 제품으로 안전 시장을 석권한 이 안전으로 성공한 이 듀폰 사례를 좀 소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안전제일 신화에 도전한 희망찬 기업이 또 있습니다. 종사원은 2,000명 저 미만 되는 이제 신생 기업이고요. 이 듀폰을 뛰어넘는 안전제일 기업으로 지금 발돋움하기 위해서 열심히 출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 최초의 안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KDFS 안전 TV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첫 발을 딛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안전 분야 선진 기업 KDFS가 되게 첫 발을 내디뎠어요. KDFS 안전 TV는 금년 3월 10일 날 이제 방송을 개국을 했어요. 오늘 현재 정기 구독자는 이제 239명이에요. 그리고요, 현재 업로드된 동영상이 67편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요, 누적 시청한 실적은 이제 7,678회 이렇게 이제 시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을 위한 공부를 하는데 이 방송 자체를 이렇게 이제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활용을 했을 때 우리의 안전에,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상보다
이 정기 구독자가 239명뿐이 안 되는 게 좀 왜 이럴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교육을 하면은 녹화를 해서 이 영상을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 소장님께 이제 보내드리면 이제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드려서 시청하시도록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카톡으로다가 접속해서 공부를 하면은요 이제 유튜브가 어떤 판단을 해냐면은 그냥 카톡으로 연결된 외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식으로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구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은 이렇게 제대로 안전을 위해서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은요 이런 방법으로 접속을 하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스마트폰에는 보시는 대로 이런 이제 유튜브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딱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유튜브 화면이 열려요. 요 맨 위에 이렇게 이제 현미경처럼 생긴 거울을 요거를 딱 터치를 하시면 유튜브 검색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검색창을 요거를 이제 딱 터치를 하시고 여기에다가 KDFS 안전 TV를 딱 입력하시면 KDFS 안전 TV 요거 딱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딱 터치를 하시면 우리 이제 KDFS 안전 TV 화면이 열립니다. 그럼 이제 이게 딱 화면이 열리면은 요 오른쪽에 빨간 글씨로 구독이라고 되는데요. 요 구독을 딱 누르면은 이렇게 검정색 구독 중으로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안전 TV에 들어있는 모든 콘텐츠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직접 한번 유튜브를 정식으로 연결해서 화면을 열어 가지고요. 이거를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구독 신청하시는 분은 이제 군포센터 식구들이 들어오실 거예요. 몇 분이나 들어오셔서 구독하시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고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안전에 적극 활용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상반기 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하반기 평가 대비 하시는데 참고되실까 해서요. 네. 안전관리 품질 개선 우수 사례 평택빌딩에서 혁신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빌딩 내에 창고가 15개나 되는데 이게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위기 시에 대응하는 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종사원들이 한 마음으로 이 창고를 일체 정비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창고를 전부 1년 번호를 부여해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내용물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화재나 수해가 났을 때 이렇게 위기 발생에 대비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요. 모두 번호를 부여하고 또 이렇게 이제 관리자는 어느 부서에 누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여기 이제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전부 표지판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경비실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위기 시에 이거를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체계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요, 이 관리 취약구역의 안전을 위해서 이 위험물 저장소 인근의 이 취약지역을 정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비를 하면서 이제 옛날 구 방범초소 있던 자리인데요. 이 금연구역이라고 해도 이런 금연구역 표지판 해놔도 밤에 캄캄하면 아무나 여기 와서 이제 담배 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출입금지 표지판 같은 거 이거 별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지판을 초월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접근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 꽃밭 자리에다가 이렇게 유기질 비료를 살포를 하고요. 구절초, 채송화 이런 걸 심으면서 꽃밭을 조성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담배 못 피게끔 이걸 이제 조성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추락사고 위험 구간이 있었어요. 용도 폐기된 방공호가 이렇게 이제 방치된 채로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낙엽을 그냥 대충 채워놓은 거를 다 이렇게 이제 치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가로 2m, 요 세로 1.5m, 깊이가 1.5m 이런 방공호를 여기 사람이 빠지면 크게 다치거든요, 밤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완전히 덮개를 탄탄한 철판 덮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위험에 대한 대비한 안전 조치를 철저하게 이렇게 시행을 한 거죠. 그리고요. 옥상 관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옥상을 좀 더
여기 이제 거미줄도 치고 뭐 배수구도 막히고 막 청소도 하기가 어렵고 솔직히 옥상은 청소해도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옥상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또 여기 또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간 순찰할 때 걸려 넘어지기 딱 십상이거든요. 이런 자리.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사람이 상주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눈에 팍팍 띄게끔 위험성 대비를 위해서 눈에 팍팍 띄는 요철 부분에 시각 효과를 거두는 이런 이제 페인트 도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옥상 전체에 이제 도색과 청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개선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주차장 입구에 표지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장비 이걸 활용해가지고 이 안전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 요인을 제거를 해가지고요. 방문 고객 차량이나 우리 직원 차량이나 하여튼 여기 이제 전부 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여기 또 이렇게 주차장 입구에 이제 높이를 이렇게 이제 숫자로 표시를 해가지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하니까 리스크 관리도 되고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를 본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주 출입로고 여기가 이제 주차장 입구고 여기에 이제 이런 요철이 발생을 해가지고 위험성이 상존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여기는 이제 이게 사람이 꼭 걸려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비가 와서 물이 고이면은 여기 스며들어 가지고서는 지하 주차장으로 누수가 되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리스크 보완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중대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협력해서 이 선제적인 이런 조치를 전부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제 위험 요인이 다 사라지고요.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효과를 본 겁니다. 다음에는요, 빌딩의 정문에 이렇게 녹이 쓸어가지고 아주 첫인상이 아주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이 철제 담장도 이렇게 녹이 쓸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녹을 제거하고요. 도색을 산뜻하게 해서 완전히 이미지를 쇄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정문을 산뜻하게 정비를 해 놓으니까 빌딩의 가치가 향상이 되고요.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높이는 데 효과를 본 거예요. 그리고요. 요렇게 이제 건물 모서리 이런데 틀려지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부딪힐 수도 있고 장비가 부딪힐 수 있는 요 자리 그 깨진 자리를 정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위험 표지판을 설치해서 안전 조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부딪혀 깨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깨진 잡은 그 구간을 정비를 하고 표지판을 새롭게 산뜻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요, 여기 이제 그 장애인 주차장에 이렇게 이제 지저분했던 거를 청소하고 도색을 해서 산뜻하게 이렇게 정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흡연 지정 구역도 많이 지저분한 거를 청소하고 도색해서 완전히 산뜻하게 이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풍수에 대비 모래주머니를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비치를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소장 명의로 공지를 한 거예요. 막 장맞아서 위기시에 폭설 왔을 때 재난 대비 모래주머니 이거 급하면 우선 사용하시고 소장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소장 명의로 공지를 한 거죠. 그리고요, 우리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이제 비가 오면 빗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수정에 여기 요철과 이렇게 빠질 위험이 있는 구간을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요. 여기 완전히 이제 그 요철 부분 없애고 이렇게 이제 빠질 염려 없이 안전하게 이걸 조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난 4년간 이제 품질평가 4연패를 했는데요. 올해 열심히 해서 이제 5연패를 필히 달성하려고 이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위험 표지판도 완전히 산뜻하게 새롭게 정비를 하고 이런 이제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이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면은요. 점검반이나 평가위원한테 설명 안 해도 딱 보면은 그 땀 흘리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노력해서 우리 금년에 우리 군포센터도요. 우리 한 마음으로 5연패 달성에 기필코 달성하는데 그게 한몫해 주실 거를 기대하고 당부드립니다. 잘해 주실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듭시다. 이 주제를 같이 공부하겠어요? 제가 백범 김구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 이 부분이 눈에 팍 띄었어요.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얼굴보다 몸이 중요하고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세 가지 다 우리가 좀 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얼짱, 좋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뭐 이렇게 성형수술 해가지고 고치는 거 그거 부작용 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밝은 얼굴로 넉넉한 마음, 진심이, 친절이 드러나게끔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40대 이후에는 본인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40대 이전에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얼굴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40대 이후에는요, 그동안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밝은 얼굴, 따뜻한 얼굴을 이렇게 늘 표정을 밝게 하시면 남자분들은 멋진 얼굴 되고요. 여자분들은 예쁜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몸짱. 몸 좋음을 이렇게 가꾸기 위해서는요, 체력 관리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체력 관리가 좀 부족해요. 아니, 그 야구 선수, 축구 선수들이 1시간 경기 위해서 100시간 이상 사전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손흥민 선수 막 이렇게 이제 그 치고 나가다 보면은 상대 팀에서 그냥 수비가 안 되니까는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면은 그냥 넘어져가지고 5바퀴씩 막 굴러갑니다. 그런데 툭툭 털고 일어나면 안 다치고 멀쩡해요. 그런데 우리가 뛰어가다가 넘어지면은 5바퀴 굴르면은 한 20군데 골절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사전 운동, 사전 몸풀기 이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모이면은 아침에 반갑게 인사하고 또 이렇게 이제 안전 관련해서 서로 이제 확인할 거 장비 확인하고 주의사항 문제 예상 문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체력을 위해서 이렇게 몸풀기를 스트레칭을 잘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한번 짝 깍지를 딱 끼시고요. 앞으로 쭉 내밀어 주시고 위로 이렇게 쭉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한번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몸풀기를 이렇게 수시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내 몸 상태가 좋아야 컨디션 좋고요. 기분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안 다치고요. 그래서 우리 저 발목 삐끗, 허리 삐끗 이런 거 없도록 이렇게 몸풀기를 아침마다 잘해주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생각에 이렇게 이제 마음짱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역지사지의 마음이 출발점입니다. 역지사지를 잘 할 수 있으면은 그 성인 반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역지사지가 우리 마음 좋음 쪽으로 가는데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지사지를 하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우고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요.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지식도 쌓고 성품을 길러서 우리가 이제 생각 근육을 충분히 잘 마음 근육을 길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이 결혼식 주례를 몇 번 해봤는데 제가 거기서 중요한 거를 깨달았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두 사람 사이 하고요. 결혼하고 나서 한 5년, 10년 지낸 다음에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결혼 전에는요, 내 장점만 잔뜩 내놓고 보여주고 강조를 하고요. 내 결점은 딱 숨기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막상 만나서 살면서 그런 이제 본색이 드러나니까 전부 다 결혼 전에는 봉 잡으려고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는 봉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봉이 잡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본색이 드러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막 왼수처럼 싸우고 막 결혼한 3분의 1이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봉을 잡으려고 했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내가 봉이 돼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봉이 돼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도요, 또 한 20년 넘어가면은요, 절대 애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애정이 다 식어버려요. 20년 살았는데도 그냥 가슴이 짜릿짜릿하면 그 문제가 오히려 있는 거죠. 그런데 애정이 다 식었어도요, 그때는 애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험난한 세상을 둘이 팀워크가 돼가지고 가는 거니까 동지애로, 전우애로 이렇게 세상 전투에 임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같이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부부간만이 아니고요. 우리 직장에서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동료가 그렇게 마음에 들고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동료는 우리 모든 어려운 과업을 함께 힘을 합쳐 해나가는
동지애로, 전우애로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팀워크를 갖춰서 같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 나무물통의 법칙을 기억해 주세요. 군포센터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물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앞장서 이끌어주고 이분들이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성과는 여기 약간 부족하고 약간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분만큼만 성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동료 중에는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 또 이렇게 이제 가정적으로 문제 있어 어려운 사람, 또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사람,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신입인데 아직 적응이 덜 된 사람, 이런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이 다치거나 사고 나면은 우리 군포센터 전체가 그냥 사고 난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 또 이렇게 아직 신입인데 적응이 덜 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잘 관심 있게 살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독려해서 서로 힘을 길러가지고요. 실력을 쌓고 해서 우리 함께 호흡이 맞아서 팀워크가 돼가지고요. 좋은 성과를 같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요 제일 처지는 이분을 끌어올리면은 우리 센터 전체가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사진을 왜 준비했나 하면은요. 이 사진은 안전사고 나가지고요. 산재 환자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돼서 이렇게 이제 산재 병원에 와 있는 이렇게 이제 환자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군포센터 식구들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고 경각심을 가지고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안전이 행복을 또 말씀드렸어요. 자, 행복한 일터는요. 이렇게 늘 밝은 얼굴로 인상 좋게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고 협력을 해야 좋은 일터가 되고요. 인상 쓰고 찡그리고 짜증내고 욕하고 막 이러면은 진상이 되면은 그 직장 분위기 다 흐려져요. 옆에 있던 사람들 다 슬슬 피해가요. 분위기 싸늘해져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 군포센터의 우리 저 김석호 센터장님은 정말 따뜻하고 늘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늘 사람 대인관계 정말 정확하게 의사전달 소통 잘하시는 멋진 분이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김석호 센터장님 훌륭하신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포센터 식구들 전부 우리 다 같이 이제 좋은 인상 만들고 진상들 다 사라지고 인상 좋은 사람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서 웃는 얼굴로 행복 바이러스를 주변에 잘 전달해 주시는 그런 이제 행복한 군포센터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군포센터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 교육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제가 오늘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은 오늘 교육 끝나면은 몇몇 분들한테 제가 이제 설문서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서 받으신 분은 읽어보시고 좀 답을 좀 이렇게 회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센터 저하고 만나는데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음소거 해제하셔도 됩니다. 제가 군포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군포센터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군포센터 정말 최고예요. 우리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소장님들하고 다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최고예요. 제가 군포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군포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덕신 교수님. 사장님. 예, 이덕신 교수님, 제가 감사합니다. 늘 그냥 밝은 모습으로 그냥 유익한 내용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덕신 교수님한테 한 가지 요청해도 될까요? 네네. 아까 우리 평택의 우수 사례를 보여주셨었는데, 예. 저희도 이렇게 그 5개 빌딩이 다 각 빌딩에 맞게 위험 요인을 발굴한 우수 사례들이 많아요. 예. 그거를 한번 내가 교수님한테 좀 자랑을 해서 예. 혹시 안전 TV에 한번 포함시킬 수 있는지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몇 가지 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식구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이 갈수록 그 유연성 떨어지니까 항상 몸 풀고 작업하고요. 순찰하시고 그리고 꼭 천천히 다닙시다. 서두르면 사고 나는 거니까요. 끝으로 이 강의 끝나고 우리 유튜브에서 안전 TV 한번 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덕식 교수님과 우리 군포센터 가족 모두 화이팅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 저희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친구들 모두 사랑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세요. 네, 회의 바쁘시니까 종료합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